예, 그럼 행사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참 오늘은 기분이 굉장히 좋은 날인 게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집이 마련이 된 곳에 처음 와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집의 이름을 아시나요? 누가 맞추셨어요? 제가 선물 준비를 못했는데 유재라는 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뭔가 남겨진 것. 자연에 남긴다. 다 쓰지 않고 자연에 남긴다라고 하는 아주 생태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 예, 터커 교수님 그러시네요. 예, 자 그런 이제 의미 있는 곳에 처음으로 이제 우리 터커 교수님을 모시고 의미 있는 행사를 하게 돼서 뿌듯하고 또 참 보람된 것 같습니다. 오늘 행사 사회를 맡은 저는 안병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통역을 위해서 우리 이 선생님께서 고생해 주시고 했으니까 이 선생님 일어나서 잠시.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저희가 이곳 거의 터커 교수님을 지난번에 한국에서 한번 뵌 지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때 뵐 때는 저희가 집이 없었지만 그동안 저희는 많은 우리 대표님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 나름의 좋은 공간을 마련했고 또 터커 교수님도 미국에서 저희와 이제 미팅을 가진 이후에 아주 세계적인 온라인 코스를 또 만드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늘 그런 얘기도 듣고 하면 좋을 것 같는데요. 혹시나 해서 이제 터커 교수님에 대해서 짧게 제가 이제 안내를 드리면은 저희 지구와 사람의 출범의 모태가 됐던 이제 토마스 베리라고 하는 문명 비평가의 사상을 어떻게 보면은 정말 수제자라고 하실 수 있죠. 토마스 베리의 생태적 사상을 줄곧 쭉 탐구해 오셨고 특히 동양의 우주론적인 철학에 대한 그 근저를 아주 깊이 있게 추적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와도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예일 대학에서 현재 종교와 생태 포럼이라는 걸 진행하고 계십니다.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실 테고요. 또 저니 오브 더 유니버스는 애니 다큐멘터리 애니상까지 받은 기가 막힌 프로그램이죠. 더 길게 소개할 게 아니라 터커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Thank you very much. It's really a pleasure to be here tonight, and some of you I have met, and some of you are new friends. But first I want to thank Mrs. Kang for hosting us, and for this beautiful house, for the feeling of Korea and its traditional history and culture. So let us first thank Mrs. Kang for hosting us. Thank you. 오늘 저희 여기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된 게 저한테 너무 큰 즐거움이고요. 일부는 이미 이제 뵌 적이 있고 오늘 또 새로 뵙는 분들도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강변호사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를 여기 초대해 주셔서도 그렇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집을 한국의 미와 문화와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곳을 가지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And then I want to thank Kim Jae-dun for bringing me here as well. And where is Kim Hop-young? Old friends. So please join me in thanking these wonderful friends for being here as well. 저를 여기 불러주신 이재돈 신부님하고 여기 김학영 교수님께 오랜 친구인데요.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So we have a big topic. We have a very important moment on our planet, and the future depends on our commitment and our energy for that future. So that's what I'm going to talk about tonight.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주제가 아주 큰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순간이 지구에게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고요.
우리의 미래가 우리가 지금 이 미래를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하고 어떻게 에너지를 쏟을 것인가에 정말 달려 있습니다. So, how we live in a universe story may affect the future of the whole planet, actually.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 이야기를 어떻게 살아내는가 하는 것이 지구, 우리 행성 지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So, we all know we need stories. They orient and ground humans. They awaken our imagination. They give us a sense of our place and our role. And they provide worldviews and ethics.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야기가 필요하죠. 이런 이야기가 우리를 인간으로서 어떤 방향을 정립하고 또 땅에 발을 딛게 하는데 그리고 우리의 상상력을 일깨우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장소와 역할에 대한 어떤 감을 주기도 하고요. 또 세계관과 윤리관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So we have creation stories like this famous Adam and God creation. 예, 그래서 그 여기 보시는 바처럼 이 유명한 아담과 하느님 사이의 그림을 나타내주는 창조 이야기도 있고요. And Genesis story. 창세기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And Hindu mythology of the churning of the world ocean. Every culture. 그래서 그 힌두교를 보면 이 신화에서 이 세계의 바다가 이렇게 돌면서 세상이 태어나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또 있습니다. So this is cosmology. 이게 바로 우주론이죠. But now, over 150 years ago, we have a new cosmology from Charles Darwin.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에 우리가 찰스 다윈을 통해서 새로운 우주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And this picture especially changed our imagination. 1968, the first picture of the Earth from the moon. 네, 그리고 이 사진은 처음으로 그 달에서 지구를 본 이 사진이 우리의 상상력을 또 다르게 바꿔 놓았습니다. So Thomas Berry said, as you know, we need a new story in 1978. Something that integrates science and humanities, the evolution of the universe and Earth told with awe and wonder, very different from science telling. So it's a functional cosmology that activates human energy for ecological and social change. 그래서 토마스 베리 신부님께서 그 새로운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1978년에 처음 하셨는데요. 이 새로운 이야기는 과학과 인문학의 이야기를 같이 통합하고 그리고 우주와 지구의 진화사를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경이로움과 그 경외감을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과학에서 하는 이야기와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주론으로서 제대로 기능하면서 우리 인간에게 생태적이고 사회적 변화를 위한 그런 에너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야기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This is Thomas Berry. He died 10 years ago this year. 토마스 베리 신부님이시고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These are some of his famous sayings. We have ethics for homicide and suicide, but not for biocide and geocide. The earth is a communion of subjects, not a collection of objects, and we need mutually enhancing human-earth relations. 예, 여기 토마스 베리 신부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 몇 개를 적어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자살과 살인, 타살에 관한 윤리는 있지만 생명 살해나 지구 살해에 관한 윤리는 없다라는 말씀. 그리고 지구는 객체들의 집합이 아니라 주체들의 통교다라는 말씀, 친교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인간과 지구가 서로를 강화시키는, 상호 강화시키는 그런 관계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Also, an influence on this work is the Confucian scholar Du Weiming at Beijing University now, but was at Harvard for many years. 그리고 이런 것에 영향을 주신 또 다른 그 유교 학자가 두 웨밍이시라는 분인데요. 옛날에 하버드에서 같이 계셨는데 지금은 대만에 계십니다. So we have cosmology, ecology, and ethics coming together in this new story, moving from an anthropocentric to an anthropocosmic worldview, which is Confucian and Taoist and so on. So it's very East Asian, that term.
And that's what Du Ming has used that term. So the Asian traditions are crucial to this whole work because we're embodying our ecological self and our cosmological self, the micro and the macrocosm. 예, 그래서 이 새로운 이야기 안에 우주론과 생태론 그리고 윤리가 다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 중심주의적인 관점에서 천지인의 세계관으로 이렇게 움직여가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그 유학과 뭐 도교에서 얘기하는 이야기가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 두에밍이라는 아까 그분이 말씀하신 영향을 많이 준 부분인데요. 그런 면에서 이 새로운 이야기에는 동양의 전통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런 생태적인 자아, 우주적인 자아를 체현하는, 몸으로 구현하는 이 과정에서 이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And that's why Korea is very important because we've lost in the West anthropocosmic worldview. But Korea, East Asia still has that idea. 예, 그러니까 이 새 우주론에서 한국이 아주 중요한 이유가 서구에서는 이런 천지인의 세계관이 이미 잃어버렸지만 서구에서는 잃어버렸지만 한국에서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아직 이런 세계관이 잘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Okay, so the lineage you know from Universe Story, 1992, Thomas Berry and Brian Swimme. 이 계보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1992년에 브라이언 스윈과 토마스 베리가 우주 이야기를 썼습니다. And then 20 years later, Journey of the Universe. 그리고 20년 뒤에 우주의 여정, 한국말로는 우주 속으로 걷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So this is the first book 이게 to 첫 tell 번째 the 책이고요. story. And then we have the book translations, including Korean, of Yeah. course. 그리고 이제 이 책들이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한국어로도 당연히 번역이 됐고요. And this is the first film to tell the story. 그리고 이제 이 우주 이야기를 전하는 첫 번째 필름이 또 있었습니다. I don't know, I might not need it, actually. It's okay, right? 마이크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So this was on public television in the US, Netflix, Amazon, and we've shown it all over the world. 예, 그래서 이 그 우주의 여정이 공영방송인 PBS에서도 했었고요. 넷플릭스랑 아마존 국제적으로 이렇게 여러 군데서 다 방영이 되었습니다. Then the conversations 그다음에 이제 대화가 있었고요. are 10 scientists and historians deepening the evolutionary story, and 10 environmentalists describing the great work. So economics, cities, race, energy, food, education, the arts, indigenous views. So great story, great work. That's the idea. 예. 그래서 그 이 대화 편에서는 10명의 과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진화의 이야기를 더 깊이 있게 전하고 또 10명의 환경 운동가들, 환경학자들이 지금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위대한 과업을 이렇게 기술을 하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경제나 도시, 민족, 에너지, 식품, 교육, 예술, 또 이렇게 원주민들의 삶의 그 변화 이런 것들 다 해서요. 위대한 과업에 위대한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위대한 게 두 개가 있었어요. 위대한 과업이요. So we also have these online courses, as was mentioned earlier, through Coursera and Yale. 2 courses on Journey of the Universe, one on Thomas Berry, 24,000 people, translated into Chinese, maybe soon into Korean also. 예, 그래서 그 저희가 이런 온라인 코스 앞서 잠깐 보여드렸었는데요. 콜세라랑 예일에서 있고요. 그 우주의 여정에 관한 2 코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그리고 또 토마스 베리 신부님에 관한 코스가 하나가 있고요. 지금까지 24,000여 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현재 중국어로 번역이 돼 있고요. 곧 우리말로도 번역이 될 것 같습니다. So now we go forward. So the Anthropocene is this moment in human history, the age of the human-induced planetary change. 네, 그래서 인류세라는 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점이고요. 인간이 그 지구 행성 전체의 그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입니다.
So we have ecological and social challenges, climate change, we need eco-justice, pollution and toxicity, we need food security, increased inequity, we have extreme wealth, consumerism, and the dream of progress. All of this has driven our modern predicament. 네, 그래서 우리가 생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도전 과제가 일단 그 기후 변화 때문에 생태 정의가 필요하고요. 오염이나 이런 독성 물질 때문에 그 식품 안전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경제적인 불평등이 점점 커져서 누군가는 극단적으로 부유해지고 있고 또 이 소비주의 때문에 소비주의에 빠져서 사람들이 계속 우리가 진보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도전 과제입니다. So, as Thomas Berry would say, we're moving from the Cenozoic to the Ecozoic, 65 million years since the extinction of life of the dinosaurs. We're now in an extinction period, and we're awakening to a new intimacy with universe and earth community for the flourishing of life. And that's what he would call the Ecozoic period. 그래서 신생대에서 토마스 베리 신님께서 부르셨듯이 신생대에서 생태대로 이렇게 가는 거를 얘기를 할 때요. 6,500만 년 전에 공룡이 멸종한 이후 지금 우리가 6번째 대멸종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우리가 그 우주와 지구 공동체와 어떤 새로운 친밀감을 느끼는 것으로 깨어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이 변성하는 그런 생태대로 토마스 베리 신부님이 부르셨던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야 할 겁니다. So I'm going to move a little quicker. Okay. So the deep time context is the awareness of evolution and beauty, but the awareness of extinction and destruction. So both coming together. 지금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겠는데요. 우리가 이 deep time이라고 하는 이런 진화적 맥락을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그 진화와 아름다움에 같이 깨어나고 멸종과 파괴에 또 같이 깨어나야 합니다. So evolution then is a new story, a life from chaos and creativity, self-organizing processes in every scale, galactic planetary ecosystems and life forms, so complex systems of emergence. 네, 그래서 진화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이야기이고요. 생명이 혼돈과 창조성으로부터 진화해 나왔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 모든 스케일에서 그게 은하든 행성계 아니면 생태계 아니면 생명체 그 형태 모든 스케일에서 자기 조작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라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계가 등장하는 것이죠. 창발하는 것이죠. So from the emergence through the galaxies and stars to these self-organizing dynamic systems to our solar system and our planet Earth to the emergence of water and life forms and this is we're calling deep time, a 14 billion year unfolding universe. Just the first cell took 1 billion years on our planet. Yeah, sorry. So, 은하와 별에서 그 자기 조작하는 그런 역동들 속에서 태양이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지구가 등장을 했고, water. And then 그 다음에는 물이 그리고 생명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의 존재를 보는 걸 deep time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그 단세포 생물이 처음 등장을 하던 것이 10억 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So this is volcanic life systems, fiery planet as well. That all of these mountains, like around Seoul and their beauty, emerged over billions of years of time. 그래서 아까 그 화산이 이렇게 폭발하고 이런 그 불이 넘치는 그런 곳에서 이런 산맥이 만들어지고 하는데 수십억 년이 걸렸습니다. And then plants emerging 65 million years ago with the emergence of plants and flowers, flowering plants, non-human animals, and all of these incredible forms, including the fish and the birds and humans. I think they can understand this. Yeah, Most of this I think they can understand. right. And future generations is the object of this. So the notion is we belong on this planet. We belong here, right? Okay, we'll come back. I'm not trying to cut you off. So
all of this is based on the interconnectedness of Earth systems, right?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속합니다. 우리는 항상 여기에 속해 왔고요. 우리는 이 생태계 상호 연결된 그 생태계 속에 살아갑니다. So evolution and ecology births the community of life. So the interdependence of ecosystems, the relationality of animal behavior, the reciprocal relationship, resonance of forests, for example, of flourishing. Now, we could spend a lot of time on each of these points, but what I want to say is in animal behavior, the sentience, the knowledge, the language of the animal, the bird world, etc., is beginning to be well understood, especially by poets and so on. But the forests, there are books now, How Forests Think, The Song of Trees, and so on. So all of this is exploding into human consciousness, this resonance and sentience. 그래서 이런 진화와 생태, 이 생명의 공동체 커뮤니티에 관한 곳에서 보면 우리가 상호 의존성, 생태계의 상호 의존성이라든가 동물 행동 안에서의 그 관계성, 아니면 숲이 가지고 있는 그 상보적인 그런 공명 관계라든가 지구 공동체의 번영, 이 모든 것들에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특히 그 동물 행동에서 봤을 때 이 불교에서 유정한 존재라 그러나요? 거기가 가지고 있는 언어라든가 뭐 조류나 동물들 이런 것에서 나타나는 걸 봤을 때 요즘 특히 이제 숲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숲의 노래 이런 식으로 그 숲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호적인 공명 관계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제 우리 인간의 의식 속으로 폭발하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So we are between stories now, between in the West especially, individualism and holism, between nationalism and internationalism, economics and economism and well-being, militarism and nonviolence, racism, sexism, classism, and inclusivity, hyper-individualism, and the Earth Charter, and separation or holism.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개인주의적이라는 것과 그 온전함 전체를 바라보는 이 두 가지 이야기들 사이에 있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은 이렇게 국가 중심주의로 보느냐, 아니면은 국제적으로 전체로 같이 보느냐, 경제를 중심으로 보느냐, 아니면 우리의 안녕을 중심으로 보느냐, 군대 아니면 비폭력, 민족주의, 성차별, 계급주의 이런 걸로 볼 거냐, 아니면 포용하고 같이 포함하는 걸로 갈 거냐. 극도로 발달한 개인주의에 반해서 지구 헌장처럼 지구 공동체를 바라보는 것도 있고요. 분리로 바라보는 것, 엄살스러운 전체로 보는 그런 견해들 사이에 우리가 있습니다. So, now this is my critique, but it's not mine alone. But Enlightenment values are largely for individualism. So we have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예, 그래서 그 계몽주의, 그 개인주의를 했던 그 계몽주의에 관한 이 이야기는 저희 비판이긴 하지만 저만의 것은 아니고요. 근데 이 계몽주의에서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라는 그런 개인주의적 가치들을 이야기했습니다. But we need interdependent values for holism, because life includes life for all species, liberty requires responsibility to the earth community, happiness with a sense of belonging, the quality of life more than the quantity of material goods. 그래서 그렇지만 이 옴살스러운 전체적인 견해에서는 우리가 그 상호 의존하는 그런 가치가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라는 게 모든 생명종을 다 포함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자유를 이야기할 때는 그거는 지구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복은 우리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그 감각과 함께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물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양적인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질이 어떠한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So the broadened values are manifesting actually. So this isn't just an idea. In the American Museum of Natural History, they speak about citizens of the universe. The UN processes and the Earth Charter, I will mention that in a moment. Civil society and NGOs are doing resistance against hyper-individualism. The Pope's encyclical has been very influential, and Journey of the Universe is part of this larger movement.
예, 그런데 이렇게 그 확장된 가치들이 그냥 아이디어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지금 발현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과학 같은 경우에 그 미국 자연사 박물관 뉴욕에 있는 데를 가보면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유엔에서 지구 헌장 같은 거 뒤에서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사회와 NGO들이 지금 저항하고 있고요. 종교와 생태 분야에서도 참여받으소서 같은 게 나왔죠. 그리고 우주의 여정 전이 오브 더 유니버스도 그 일부입니다. So I'll just show you a little bit of this. At the Hall of the Universe, they have a big staircase, and you go down this staircase, and at the end, there's one human hair, under glass, and this is all of human history. So it gives you deep time by walking down that staircase.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그 2000년에 미국 자연사 박물관에 있는 전시물인데요. 저 긴 계단을 이렇게 쭉 올라가시면은 거기에 그 우주 진화사가 다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계단을 이렇게 딱 내려오면은 유리관 안에 머리카락 하나가 딱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긴 계단을 통한 여정을 통해서 딥타임에 그걸 준 다음에 그 머리카락 하나만큼이 그 역사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자리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The Hall of the Universe gives us this sense it's living, plate tectonics, volcanic movements, and so on. 그리고 지구관을 가시면은 이 판구조론을 통해서 지구가 살아있다라는 거, 거기에 화산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Now, in 1998, when we did a conference there, you look at these birds, these are extinct birds. 그래서 저희가 1998년에 거기에서 이제 컨퍼런스를 하면서 봤더니 이 그림들이 전부 다 멸종한 새들의 그림이에요. So that's why they built a Hall of Biodiversity. 이제 거기에서 이분들이 생명 다양성관을 만들었습니다. So ecology and cosmology coming together means an ecological self, cosmological self. We said this earlier. So science, cosmos, earth, humans, and biodiversity. At the UN, you have sustainability and the Earth Charter. Again, NGOs, the same thing. So this is just repeating what we said. Yeah. So our common future from the UN is all about how we can become citizens of the Earth and the universe. 예, 그래서 그 앞부분 슬라이드는 앞서 했던 얘기 반복이었고요. 그래서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그 UN 보고서 1987년에 나왔던 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지구의, 이 우주의 시민이 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The same thing with biodiversity. How can we prevent this from happening?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가 92년에 생명 다양성 회의에서도 나왔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종들의 멸종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So the Rio Earth Summit is a movement from a declaration of independence to a declaration of interdependence. 그래서 1992년 리오 회의에서 했던 것은 우리가 독립에서 상호 의존으로 가는 그런 것의 선언이었습니다. And that's the Earth Charter. Because the preamble, Thomas Berry's influence, humanity is part of a vast evolving universe. Earth, our home, is alive with a unique community of life. 그래서 이 지구 헌장의 그 서문에 보면은 그 우주론이 그 토마스 베리 신부님이 말씀하셨던 그 우주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광대한 진화하는 우주의 일부이고 우리의 집인 지구는 살아있고 거기에 독특한 생명의 공동체가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And then the heart of the charter is ecological integrity, social economic justice, democracy, nonviolence, and peace. 그리고 이 지구 헌장의 그 심장 핵심이라고 할 부분이 바로 그 생태적인 통합, 그다음에 사회 경제적인 정의, 민주주의, 비폭력, 평화가 있습니다. So this is a declaration of interdependence. 바로 그 상호 의존성을 그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So the same way grassroots movements, this was the largest climate change movement in history in New York.
예, 그리고 이거는 지금 그 역사상 기후 변화 운동에서 가장 대규모로 일어났던 건데요. 2014년 9월 뉴욕에서 있었던. And the same with the Native Americans last year. 그리고 작년에 그 북미 원주민들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작년이 됐네요. 그래서. This is why we did the Harvard conferences, the same interdependence. 바로 이 상호 의존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하버드에서 이런 시리즈를 했던 것이고요. And why Laudato Si is so important. 예, 그리고 또 왜 참미받으소서가 그토록 중요한가 하는 이유입니다. So all of this broadens the role of the humans. So citizens of the universe at the museum, members of the Earth community, the Earth Charter says, and kinship that embraces humans and nature in the encyclical.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그 우리 인간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우주의 시민임을 보여주는 거 아까 그 자연사 박물관에서 보셨고요. 지구 환경에서는 우리가 지구 공동체 멤버임을 구성원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참미받으소서에서는 우리 인간과 자연인을 다 포용하는 그런 친족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Okay, so the idea is the stars are our ancestors. We have shared genetic language, fraternity with all life, and care for the flourishing of people in the planet. 그래서 여기에 그 관통하는 아이디어는 별이 우리의 조상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공통의 유전적 언어를 나누고 있다. 모든 생명과 동등하게 형제 자매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 그래서 사람과 그 행성 지구 전체가 번성할 수 있도록 돌봐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Okay, I'm going to skip. So we're almost going to the end here. So again, just the galaxies, the formation of the Earth, the future generations, and I want to end here with one more quote. Arne Næss is a Norwegian philosopher, and he says, "The everything hangs together. The maximum of ecology applies to the self and its relation to other living beings, ecosystems, the ecosphere, and the earth with its long history." 제 여기서 이제 그 생태적 자아라는 어니 네스라는 노르웨이 그 철학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모든 것이 함께 달려 있다라는 생태학의 근원은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살아있는 모든 존재, 생태계, 생태국, 지구 그리고 그것이 가진 긴 역사와의 관계에 다 해당이 된다. And the last quote is Einstein. 그리고 마지막 인용은요. A human being is a part of a whole called by us universe, a part limited in time and space. He or she experiences himself, his thoughts and feelings as something separate from the rest, a kind of optical delusion of his consciousness.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가 우주라고 부르는 전체의 일부인데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일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나머지와 분리된 무언가로 경험을 하는데 이것은 사실 일종의 의식에 있어서의 착시입니다. This delusion is a kind of prism for us, restricting us to our personal desires and to affection for a few persons nearest to us. 그리고 이 착시요 망상은 우리에게 일종의 감옥으로 우리 개인의 욕망과 우리에게 가까운 몇 명에게만 애정을 제한하도록 합니다. Our task must be to free ourselves from this prison by widening our circle of compassion to embrace all living creatures and the whole of nature in its beauty. 그래서 우리의 과업은 이 감옥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것이 될 겁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모든 존재와 자연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포용하는 그런 자비심의 서클을 더 키워나감으로써 가능할 겁니다. So this is the anthropocosmic worldview of East Asia, of Journey of the Universe, and of Thomas Baird. 네, 그래서 이게 바로 그 동양의 천지인의 세계관이고요. 토마스 베리 신부님의 그리고 조니 오브 유니버스에 담겨 있는 세계관입니다. Okay. Thank you very much. 선생님께서 질문을 몇 초간 생각하신 동안에 제가 사회자라는 이 권한을 이럴 때 활용을 해야 되니까 혹시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태대에 이미 우리는 진입한 건가요? 아니면 이행기인가요? 아직?
have we already entered into Ikazoic era, or are we transitioning into it? Transitioning. 트랜지션이. Yeah. 그래서 중입니다. 자 그럼 생각할 시간이 됐나요? 아니면 제가 조금 더 질문을 드릴까요? 추가로? 예.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이유가 가면 갈수록 기후변화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이제는 거의 불가역적이다라고, 거의 위기가, 유엔 사무총장님께서도 2020년까지 우리가 급진적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이제 상당히 더 이상 돌 일이 되돌릴 수가 없다. 그래서 상당히 좀 비관적인 예측이 많은데 터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The reason why I ask you is that the scientists seem to say about the climate change it's now irreversible. Even UN is talking about 2020이 아니고 2030이에요. 2020. They say if we don't do something radical by 2020, it's irreversible. There is a very pessimistic view. What do you take on that? Well, because Thomas Berry was saying this for a long time, we've been thinking about it for a long time, like 40 years. So, and the UN has been doing these reports for some time. I don't know if it's irreversible or not, but we have to, thank you. I don't know fully. This is, let's see. It's not. Yeah. But clearly we have to do something. And we need a new story, we need action. And I think the younger people are understanding this. And the reason I say we're in the transition, because why would a major museum in the US say we're citizens of the universe? Unbelievable. You see, the chart, all these are examples of how we're moving in this direction. So I feel hopeful, cautiously. 예, 그 토마스 베리 신부님이 이거에 대해서 거의 40년 동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 유엔도 오랫동안 보고서를 내왔고요. 그렇지만 사실 저도 답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너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래서 새로운 이야기가 필요하고 새로운 종류의 액션이 필요하다는 거는 정말 분명한 것 같은데 이 점을 어린 친구들은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그 전환기에 있는 건 확실하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다면 왜 자연사관 같은 곳에서 우리가 이런 우주의 시민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그 조심스럽긴 하지만 희망을 갖습니다. Can I add a word to this? Actually, 제가 여기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2017년에 드로우다운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제가 30년 동안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산화탄소를 삭감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연구 결과를 다 모아봤더니 하나하나로는 지구온난화를 되돌릴 수 없지만 다 합치면 되돌릴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온 책이에요. 그걸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탑 솔루션 20를 보면은 넘버 1이 냉장이에요. 섹터별로 그 100가지를 섹터별로 쭉 나눠보면은 우리가 흔히 CO2 감소를 얘기를 하면은 에너지하고 교통을 얘기하는데 이걸 다 합친 게 30% 정도면 음식물이 34%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를 어떻게 하느냐 그 로컬 푸드 먹자 뭐 이러는 것들이 정말 다 효과가 있고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런 책이 나와 있습니다. 아직 국내 출판사가 판 것만 사놓고 아직 안 한 책이 있는데 I just introduced the Drawdown by Paul Hawking. 감사합니다. 네, 그럼 사회자의 권한은 그만 쓰고 저 혹시 선생님들 예, 교수님. 이관장님 통역에 내가 놀라가지고 칭찬 한마디 하려고. 내가 이렇게 통역 잘하시는 분.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근데 하나 풋노트 하나 드리면은 그 두에밍이 말하는 안스로포카스미라는 개념은 분명히 천지인 하고 관계가 되지만 직접적으로 번역을 하면 안스로포 인간, 카스모스 우주, 인간 우주적 빔 또는 패러다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옛날에 유교가 말했던 천인 합일 사상을 발전시키는. 네, 지금 그 토마스 벨이 공부하면서 세계관과 생태관, 우주 이야기 이런 공부를 제가 해왔는데요.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뭐 원주민이라든가 동양 뭐 이렇게 다양한 문화권의 신화에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관들을 빌려왔는데 그게 우리가 그 생태대로 옮겨가는데 충분할 것인가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 기술에 관한 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미래를 얘기할 때 기술을 배제하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텐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So for your first question, do we have enough worldviews? Certainly from world cultures, yes, I think we do. And that's why we spent 3 years, all those books, we did conferences at Harvard, and then for 7 more years we published those books to say these are coming from all over the world. What are their ecological perspectives? So we can't leave out Confucianism and Taoism and certainly the Western religions and indigenous religions. So yes, we have many worldviews. But that's also why we did Journey of the Universe, because in the film and the book is embedded some of those worldviews. But you can be spiritual and not religious. And so our next generation understands Journey very quickly, and they are moved by it. Maybe they're not moved by the traditional religions. So we have both approaches. 예, 그 세계 문화가 충분한가라는 데는 저희가 답을 예스라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3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이런 회의를 통해서 다양한 세계관을 살펴봤던 거고요. 또 7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는 정말 그 좋은 생태관들이 많이 있어요. 그 어느 것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유교든 도교든 또 서양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 우주의 여정 안에는 이런 세계관들이 다 녹아들어 있지만 나는 영적인 건 좋지만 종교적인 건 아니야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 Journey of the Universe는 다 들어 있습니다. And that was Thomas Berry's great contribution. 예, 그리고 저는 그게 그 토마스 베리 신부님께서 하신 큰 기여라고 생각합니다. So your second question about technology, and some of you are studying artificial intelligence and so on, or various technologies. It's extremely important. And actually, John Grimm and Brian and I and a few others are studying this right now, the technology question and AI and so on. So I'm very interested in what you're thinking next time I come as well. Clearly, we can't do without technology. I wouldn't be here without the plane and so on and so forth. So, and why did we do a movie? You see, huge part of our technological world. So we have to draw on appropriate technology for energy, the use of the internet for community, this medicine in proper form, but everything has to be through the lens of the earth community, not just a range of values of money or etc. So it has to have the earth community in mind. If it enhances the earth community, that's a helpful technology. Why we need solar and wind and thermal energies, etc. 네, 그리고 기술도 당연히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뭐든지 이런 거.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왔을 때는 선생님께 좀 더 배우고 싶은 그런 영역인데요. 그 남편인 존 그림 교수와 브라이언 스님 제가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 없었다면 제가 여기 오지도 못했겠죠. 비행기가 없었다면. 그리고 우리가 영화를 만든 것도 그렇죠. 기술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텐데, 그러니까 필요한 기술들을 적절하게, 적절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에 접속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의료적인 치료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형태로 하는 게 참 중요한데, 그래서 이런 기술을 사용할 때 지구 공동체라는 렌즈를 통해서 이것이 뭐 돈이라든가
그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이것이 지구 공동체를 강화하는 것이면 좋은 거겠죠. 예를 들면 뭐 태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지구 공동체를 강화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I don't know if you've read the book Sapiens, Harari, and maybe 10 million copies have been sold, right? And it's, Thomas Berry would say, techno fix. You know, technology is going to fix everything, and we're going to go in that direction. I find it, and Brian and all, we find it horrifying. You know, it really, but why would 10 million people buy that book? You see? And even, well, I don't want to, Bill Gates and others, you know, supporting that. It's very worrisome. Very worrisome. 네, 그래서 그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아시죠? 이게 그 1000만 부가 넘게 팔렸다 그러는데 그 토마스 베리 신부님이 계셨으면 아마 이거 기술이 모든 걸 다 고쳐줄 거야 뭐 이런 거의 대표적인 예일 거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끔찍해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왜 1000만 부나 팔렸는지 너무 끔찍한데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지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예, 또 다른 선생님도 혹시 이거 관련해서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예, 손님. 네, 질문은 짧게. 네. 네. Thank for Professor Evelyn. I was at the time engaged in KEI, Korea Environment Institute, established by Korean government. It's an honor for me to see you here in Korea. If you don't mind, I want to speak Korean. Please. Okay.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명과 그 다음에 과학 이 두 가지와 관련돼서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궁금증이 인간의 그 욕구가 기술의 진전을 바꾸는 건 사실이고 그 기술의 진전은 또 인간의 그 욕구를 자극을 해서 그것이 끝간데 모르는 것 같이 지금까지 이렇게 전개돼 왔습니다. 그래서 뭐 브레인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그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인간의 욕구와 관련된 이러한 이 불확실성, 그러니까 공동체에 대한 어떤 진정한 어떤 윤리성을 갖춘 고민보다도 어떻든 진보를 통해서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이런 확신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나 또는 이 같이 이런 이 지구법을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을 놓고 봤을 때 그러한 인간의 욕망에 대한 과학기술의 이 동반적인 어떤 발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끝이 결국은 지구나 또는 그 인간 공동체에 좋게 끝날 것인지 아니면 안 좋게 끝날 것인지 혹시 그 예측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뭐 그거에 대해서 좀 답을 주시면. When you talk about life and science, you know, human desire pushes the other progress in technology, which again stimulates human desire again. That's how it's been working so far. And when I talk to the brain engineers, they, instead of concerned about uncertainty and ethical aspect of it, they seem to firmly believe that somehow progress will make our lives better. So you and people are concerned about Earth jurisdiction, and how do you predict the future of this relationship between human desire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ts impact on Earth and Earth community? Do you think it'll be good or bad? It's already bad, some of it. Not all of it, but you know, it's very hard to predict.
I came to Korea in 1974 for the first time, from Shimonoseki to Busan on the ferry. A very different place. And that's within, 40, 50 years how fast Korea has changed. All of Asia has changed. So I think, especially with the younger generation, there is a growing hope for change. It's not just materialism, it's not just individualism, it's not just progress. They want serious change. And I was telling Father Lee about these conferences that just took place at Yale this past weekend. Unbelievable commitment for change among young people. And I could give examples, but it was very hopeful, extremely hopeful. Our students, they love Journey of the Universe. They are hungry for this kind of perspective. So, it's not optimism or pessimism or something, but it's a deepening realization that there's no future without a shared future. And technology is part of it, but it's not the only thing. And it's why, even more than a scientific telling of this story, we need something that has depth, interiority, and spirituality. That's the gift of Thomas Berry's vision, which you were distinguishing from other visions. I'm not saying all of them are needed. Yes, they are needed. But something deeper is what the human spirit is looking for to make these changes. And so we need science and we need spirituality. We need technology and the arts hugely. So I've said a lot there. 네, 과학 기술이 좋을까 나쁠까 그러셨는데 이미 일부는 나쁘죠. 다 좋은 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한국에 처음 온 게 74년인데요. 15세기에서 부산으로 배를 타고 왔습니다. 지난 4, 50년 동안 한국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가 정말 많이 바뀌었고요. 그런데 저는 이 변화에 대한 희망이 이렇게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변화도 그냥 작은 변화가 아니라 큰 변화, 진지하고 심각한 그런 변화에 대한 희망이 크다라는 걸 제가 이재돈 주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예일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모였었는데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이 변화에 헌신하는 젊은이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정말 희망을 많이 줬고요. 우주의 여정, Journey of the Universe 이런 이야기, 이런 관점에 젊은이들이 정말 배고파하고 있었구나, 목말라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저희가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하는 미래, 서로 공유하는 미래 없이는 미래가 없다라는 것을 정말 깊이 깨달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 깊이 깨어나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에 기술은 분명히 일부가 되어야겠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적인 이야기 이상의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깊이를 주고 내면성이나 영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바로 이 부분이 토마스 베리 신부님의 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 기술과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우리 인간 정신이 찾는 것이 이런 깊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뿐만 아니라 예술, 아트도 되게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안 그래도 젊은 세대의 얘기를 들으려고 했는데 젊은 세대께서 네, 안녕하세요. 진정성 있는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강의 내용 중에서도 언급이 되었었는데 지속 가능한 환경 생태계에서는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과의 형평성, 그다음에 세대 내의 형평성, 그다음에 세대 간의 형평성을 우리가 들 수 있는데 그 형평성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 그런 생태계의 형평성인지 혹시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있으면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sincere
talk. You're talking about sustainability between nature and human, and when you talk about the equality or balance, we need to consider between nature and human, and within generation and intergeneration. So what could be the criteria or standard for equity or equality? Well, that's why I think the Earth Charter is very important, because the Earth Charter has cosmology, ecology, justice, and peace. Now, all these principles have to be integrated. And what enhances Earth community are the principles that we need to think about. And, you know, we're at a very precarious moment for the planet. And we have leaders, like in our country, who are, it's the worst moment in American history. It's very, very upsetting. But it's also, it's bringing forward the underside, but also the positive side. And I think as we negotiate this yin and yang, we will come forward with, and I don't mean we, just Americans, of course, but the Earth community. But right now it's concentrated in unbelievable ways, and it's very, very difficult to be there right now. But with this next generation, and with the goodness of people coming together to resist, I think a much broader worldview, this anthropocosmic worldview, is really breaking forth. Because people are suffering from this assault on democracy. People are sick, they are suffering, they are looking for something deeper. I can tell you, our students are, my friends are, my family members, very deep suffering, you see, because of what is happening right now. People are so shocked, but that will shock us into a new way of being, and much more interested in the rest of the world, too. We'll break out of our bubble. So anyway, it's a long, you had a very good question, but my heart is really filled to communicate that and good relations with the rest of the world going forward. 네, 그 지구 헌장에서도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우주론하고 생태론, 정의와 평화인데요. 이런 원리들이 잘 통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구 공동체를 강화하는 것이 바로 이런 원리가 될 텐데,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순간이 사실은 상당히 힘든 순간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지도자한테서 최악의 모습을 보고 있어서 우리 미국인들에게는 상당히 속상한 순간인데요. 이 지도자가 우리의 그 어두운 면과 동시에 그 긍정적인 면들을 같이 드러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음량을 잘 이렇게 다뤄 나가는 동안 나감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 지구 공동체의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가 메모를 못 읽겠는데요.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지금 많이 저항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그 더 큰 세계관, 이 천일합의로 이런 세계관이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면서 이렇게 터져 나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 민주화에 대한 공격을 보면서 정말 고통을 많이 받고 있고, 정말로 그냥 몸이 아픈 사람들도 있고, 정말 깊이 고통을 받고 충격을 받고 있는데, 이런 충격 속에서 그러니까 새롭게 존재하는 방식으로, 또 다른 세계로, 우리가 미국이라는 그 버블 안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그걸 이렇게 깨고 나가서 더 큰 세계로 이렇게 눈을 떠가는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제 가슴 깊은 곳에서 이런 면들을 좀 소통하고 싶습니다. 예, 강 대표님 지금 이제 젊은 세대들이 뭐 브뤼셀에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뉴욕, 미국에서 막 어떻게 보면 프로테스트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요. 혹시 저희 지구와 사람에서 기후 변화 소송
저기 고등학생들 그것 좀 소개 잠깐 짧게 해주실 수 있나요? 지구와 사람이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 기후변화 활동가들이 청소년 기후 소송단을 조직을 했어요. 한 3년 전부터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청소년 미래 세대가 기후변화에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된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서 한국에서도 좀 시도하고 있는데요. 저희 그 지구와 사람이 이제 거기 참여하는 학생들 2월 18일에는 한 70명 가까이 신청해서 온다고 하는데요. 그 심화 학습 과정을 그 4번에 걸쳐서 8분이 기후변화 관련 강의를 하기로 돼 있고 그 모의 법정을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학생들이 그 하는 거긴 하지만 동아리들도 그 기대 이상으로 많은 반응들이 있어서 기후변화 인식을 그 전환하고 청소년들 중심으로 정말 그 생각과 실천을 함께 해나가는 전환점에 온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뭐? You want to comment or? No, I fully agree, and that's what I was referring to in these conferences at Yale. The young people, this youth law suit has been going on for a number of years, but also was just announced the new Green Deal. Did you read about Protest. that? Yeah. Well, not just protest, but it. Protest. Alexandria. Yeah. And behind that is a movement called the Sunshine Movement. And the leader, one of the founders of it, was speaking at Yale this weekend. And so powerful, you see. So these youth movements, I just fully agree, are quite extraordinary and unstoppable, really, I think. 네, 이 기후 소송에 관한 거는 저희 잘 알고 있고요. 그린 뉴딜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선샤인 무브먼트라는 그 지도층이 지난주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일대 젊은이들 모임에 와서 강연을 했는데 정말 너무나도 힘이 있고 이 친구들 보면서 이거는 진짜 우리가 막 멈출 수가 없겠구나 그런 희망을 많이 얻었습니다. 예, 또 질문 계속 받겠습니다. 예, 여기서 보이지가 김 교수님. 예. I appreciate your nice talk. And my question is actually due to the evolutionary process of human species, we got the most highly advanced communication capability called language. And but you mentioned about sense of belonging, sense of being connected, and the notion of reciprocal resonance, relationality. Actually, those are the very beautiful concepts that you provided. Are very questionable here at this moment because you just used the language, just a limited communication tool in our species. I mean, all other species like birds or plants, they have different ways of communication with other, individuals in that each species, like dancing, singing, and even silence could be very important ways of communication in each species. And I'm wondering what kind of more practical ways of teaching how we can approach the ecological self or big self in our human species. I mean, in terms of your journey from the perspective of your journey of the universe. But actually, without language, our scientific achievement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So that is a good side of our species. But bad side is that we lost all other communication capability to be close to our big self. 올 인류의 진화 과정을 보면 우리 인간이
고도로 발달한 소통 역량, 즉 언어를 가지게 됐는데, 그러니까 아까 그 소속감, 상호성, 관계성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아름다운 개념이긴 한데 우리가 가진 언어라는 게 사실은 제한적인 소통 수단이어서 새나 다른 존재들은 다른 소통 수단을 가지고 있는데 춤이나 노래라든가 심지어는 침묵조차도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로부터는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차단이 되게 돼버려서 그래서 좀 실용적인 면에서 우리가 생태적 자아라든가 아니면 더 큰 자아감을 가지도록 우리가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없이는 과학적 성취도 없었겠지만 이 언어가 다른 방식의 소통 수단으로부터는 우리를 차단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Well, partly the practical examples I was suggesting are in the conversations, the journey conversations, right, that we looked at. So everything depends on the context, right? The big story will change the four institutions, as Thomas Berry was saying: economics, politics, education, and religion. And that is happening in religion. Religion and ecology is changing. Very practical. The papal encyclical is a huge advancement for religions. All the world's religions responded to that encyclical. Do you know who Bill McKibben is? 네. Okay, Bill McKibben is one of the most activist climate change people. 350.org he founded. Okay, anyway, he says, and he's not Catholic, but he says the papal encyclical is the most important document of the 21st century. Unbelievable, unbelievable. One leading writer from India came to Yale to speak. He said the papal encyclical is one of the great pieces of literature of modern time. That is a practical example. All Jesuit universities are already putting that into their curriculum. And that includes cosmology, ecology, and ethics. It's unbelievable. It's going to take time, but it's a huge shift. And I could say in economics, we have ecological economics now. We didn't even have that 30, 40 years ago. You see, we have new economics. Politics, we have a green politics. This new Green Deal in the US, unprecedented. For us to be talking about socialism, unprecedented. You see, Bernie Sanders changed the conversation. He electrified the next generation. And education, I'm at one of the best environment schools in the world, you see, and people every week we have 3 and 4 talks a week about what's happening in Asia, Latin America, Africa, conservation, animals, climate change, oceans. Incredible. So the information that we're getting and the changes, you cannot believe, both positive and negative, but I can say over and over again, you see, all these things are changing in these institutions. We didn't even have environmental studies programs 10 and 20 years ago in the smaller universities. You see, now almost every university has an environmental studies program. So rapid change, sorry. I get excited. The question is that actually 제가 통역을 하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은 아까 했었고요. 그 질문하셨던 이런 부분이 그 journey conversation이라는 거기에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이야기든지 맥락이 중요하고요. 빅 스토리가 중요한데 그런 스토리가 바뀌어야지만 그 작은 것들이 바뀔 수 있다라고 이제 토마스 베리 신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개의 그 기관 그 부분을 말씀하셨죠. 경제, 정치, 교육, 종교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아주 실용적인 차원에서 찬미받으소서라는 그 회칙 자체가 일어났다는 것도 상당히 놀라운 일인데 350점 ORG라는 걸 만드신 그 빌 맥퀴번이라는 그 환경운동에 정말 그 큰 목소리, 큰 중요하신 이분 신자가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그 참여받으소서 회칙에 대해서
21세기에 나온 가장 중요한 책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고요. 인도에서 환경운동의 아주 큰 지도자이신 분도 이렇게 뛰어난 문헌이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회에서 운영하는 모든 학교들에서는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주관도 들어있고 생태관, 윤리관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이런 정말 큰 전환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3, 40년 전만 하더라도 생태적 경제학 뭐 이런 거는 단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에서도 녹색 정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린 뉴딜이라든가 뭐 사회주의라든가 이런 건 미국에서는 전례가 없었던 일입니다. 근데 버니 샌더스가 정말 젊은 사람들 가슴에 불을 질러놨고요. 교육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이 그 환경 교육하는 곳으로서 아마 최고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한 주에 이런 그 다양한 주제의 그 강의 특강 같은 게 3-4개씩 일어납니다. 동양에서 서양에서 남미에서 정말 그 다양한 생태적인 주제들 이렇게 많이 나열하셨는데 제가 다 못 받아 적어드렸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이야기도 듣고 부정적인 이야기도 듣지만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10년, 20년 전에만 해도 환경 프로그램을 가진 대학원 자체가 거의 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대학마다 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Yeah, you want to clarify? 예. 아주 짧게요.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선생님들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 질문. 그러면 두 선생님만 좀 받겠습니다. 기후변화 학자 캐서린 교수는요, 그러니까 2050년이면은 지구가, 그러니까 온도가 핵폭탄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기후변화에서는 굉장히 지구 온도가 높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혹시 지구 온도를 1.5도씨를 우리는 막지를 못했어요, 국제회의에서. 그러면은 정말 지구가 그렇게 온도가 높아진다면 인류에게 주시는 교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Dr. Catherine talks about if we do not stop global warming by 2050, there will be like a nuclear bomb exploding. So what if we don't stop the temperature rise by 1.5 degrees C? So what do you think would happen? It's already happening. You know, we have massive refugees all over the world. And I think every morning when I drink water, you know, these refugees that don't have water, food, and so on. So we have, the estimate now is 21 million climate change refugees all over the world. The pictures are heartbreaking, you know, so it's already happening. I don't know if you heard the story of the polar bears coming down on the islands, right? And it's just mind-boggling. So, you know, it's the worst time in American history, but it's the worst time in world history. It really is. And people are, those of us who have wonderful food and lights and warmth, we're fortunate, but we are mentally suffering because we see what's happening. So it's partly our collective responsibility, you know, to do something. And I think I like to talk to my students an intergenerational handshake. We have to be honest. We have to say we are sad, sometimes despairing, sometimes without hope. You know, this is real, and it's why a spiritual and ethical and a new flourishing is going to be very important, because we have the technology. We even have possible politics. We have these things that can be positive, but we need this human energy to go forward. Otherwise, if we collapse, it's because the human mind and heart couldn't bear this suffering. You see, so that's what we have to keep alive and keep forward, especially for the next generation. We have to be honest with them, but we have to encourage their creativity, their hope, because they're feeling despair and disempowerment. So that, to m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we can do.
be honest with them, but encourage them, I think. 사실 이미 일어나고 있죠. 그 난민들, 환경 난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물 한 잔을 하면서 먹으면서 그분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환경 난민이 이미 2,100만이 발생을 했고요. 그분들 사진을 봐도 참 가슴이 무너집니다. 북극곰이 마을로 내려오는 이야기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 사에서 최악의 시기를 맞고 있지만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도 최악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고요. 우리가 뭐 그 따뜻한 그러니까 의식주가 다 해결이 됐다라고 해서 이런 고통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요. 집단적으로 어떤 그 책임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그 세대 간의 악수라는 거를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상황에 이래서 우린 너무 슬프고 또 절망스럽기도 하고 희망이 없기도 하다. 그게 현실이긴 한데 그래서 이 시점에 중요한 게 바로 영성이고 윤리이고 새로운 개념의 어떤 그 번영, 그 플로리싱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기술도 있고 어떤 가능성을 주는 정책들 그런 긍정적인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앞으로 그 나아가는데 정말로 필요한 건 그 인간의 에너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의 그 마음과 가슴은 이 고통을 그 견디지를 못할 거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희망을 계속 그 살려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정직하게 현실을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또 동시에 이 친구들의 그 창조성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이 친구들이 그 희망을 버리지 않도록 격려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럼 거의 마지막으로 이 선생님 질문 듣고 거의 마지막 예. 죄송합니다. 우선 선생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그 선생님 말씀하신 건 처음 문장에 매우 큰 주제라고 하셔서 사실 제가 무엇을 질문드려야 될지 그리고 내가 무엇에 대해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질문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 2008년의 일인데 미국 부통령을 지냈던 엘고가 참석한 가운데 하버드 학생들이 지구 환경보호와 기후변화라고 하는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행사장에 수백 명이 모이는데 모든 학생과 참석자들에게 일회용 접시와 일회용 칼과 일회용 포크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학생 보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를 하자고 하는데 일회용 컵을 쓰는 게 훨씬 더 윤리적인가? 그랬더니 학생이 저에게 답을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훨씬 더 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 라고 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대체로 효용성을 강조하는 과학과 기술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직 저는 답을 잘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 그 하버드 학생들 행사에 과연 우리는 일회용 컵을 쓰는 게 비용이 덜기 때문에 그것이 올바른 것인가 아니면 일회용 컵을 쓰지 않고 다른 걸 쓰는 것이 더 윤리적인가 이제 So the theme is being here, so I will go to a specific question. In 2008, I was there at Harvard when Al Gore had this big meeting about Earth's environment, and there they were using disposable cups and dishes and knives and whatnot. So I asked one of the students there, is it ethical for us to talk about environment while using disposables? And her answer, the student's answer was it costs less. So how would we talk to science and people confidence in science and talking about cost? What could be our conversation be like? Yeah, I do realize we're talking in a big way, but we have so many ways to do this. You know, at Yale we don't use disposables, you know, and so that's a change in 10 years, most of the universities. But even more important, what's called impact investment. So the finance world, I've been to a number of meetings in Wall Street where they are trying to raise up the investment in alternative energies.
So already solar has raised very quickly. But I can't tell you the high-level people in Washington who are thinking not just about the cup, I mean in Wall Street, not just about disposable, but how we get the economic system moving in this direction. And without question, the corporations are being called more and more to the table, you see, for their green policies. And the next generation doesn't want to work for these companies unless they have that as part of their authentic way forward. So impact investmen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pension fund investment, all of this is moving. That's a hugely practical thing, you see. And very influential people are trying to make that happen. 예, 제가 이렇게 큰 주제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걸 저도 인식을 하고,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거라는 건 정말 다양한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예일 대학에서는 일회용품 안 써요. 근데 이게 10년 동안에 일어난 그 변화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그 임팩트 인베스트먼트에서 영향력을 주는 투자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걸 해요. 우리가 어떻게 그 미래를 꾸미는데 이런 영향을 줄 수 있는 투자를 할 것인가. 그래서 이 사람들을 대한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확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이쪽이 정말 많이 올라갔고요. 그래서 그 월스트리트에 있는 고위층의 사람들은 경제 체제 시스템 자체를 그쪽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이런 논의의 장으로 나와서 녹색 경제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고요. 다음 세대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기업에는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진정성을 가지고 이런 것에 기여하려는 기업이 아니라면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도 이미 자기네가 어디에 투자를 하고 연금 기금을 어디로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어서요. 그런 면에서는 이미 상당히 실용적인 면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I also want to say on a practical level, Sierra Club, do you know the Sierra Club? Okay, it's the largest environmental organization in the US. I didn't even know how many members, but it's 3.5 million. That's a lot of members. They took Journey of the Universe book and gave it to all of their board members at Christmas time, and all of their high-level staff received Journey of the Universe. Next, they're going to get the film, and they are making weekend retreats based on this idea. We have to retrieve our ways of living, ecological self, cosmological self. Why? Because they are saying they're doing incredibly important work, but people are losing their hope and they're losing their energy, you see, to do this. So they want, we're calling this nurturing resilience. Nurturing resilience. So they want to infuse Sierra Club with Journey of the Universe perspective, you see? It's incredible. People are thinking out of the box. You can't just restore one ecosystem. You have to think much more integrated. But you need a worldview that's going to inspire great story, great work. So it's an amazing moment that Sierra Club would be taking this forward. 그리고 미국에서 최대 환경 단체인 시에라 클럽 같은 경우는요. 저는 이 단체가 회원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랐었는데 350만이 넘는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이 사람들이 지난 크리스마스 때 이사회 멤버들한테, 이사들한테 그 우주의 여정, Journey of the Universe 책을 선물로 줬어요. 그리고 그 직원들 중에서도 이렇게 위층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이 책을 줬는데 다음번에는 이제 영화를 같이 볼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말 피정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이런 우리가 생태적 자아, 우주적 자아를 다 찾는 이런 피정들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희망과 에너지가 필요한데 직원들이 이걸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 사람들이 이제 resilience, 탄력성 내지는 회복성을 이렇게 양육하는 그런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프로그램 안에 이런 Journey of the Universe의 관점을 이렇게 집어넣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
그 박스 바깥에 틀을 벗어난 그런 사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생태계만을 회복을 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요. 전체적인 맥락을 같이 봐야 되는데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보려면 great story가 필요하고 great work, 위대한 과업을 하는 데는 이런 위대한 이야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And the Rockefeller Brothers Foundation gave Journey of the Universe to all their family members. And a few years later, I'm not saying it's because of Journey of the Universe, but in 2014, they divested from oil and coal. You see, they are able to think more broadly. You see, so ideas and action are connected. But Rockefeller Brothers is even thinking along these lines. 예, 그 로커펠러 재단의 그 형제들만 해도 Journey of the Universe 책을 봤어요. 물론 제가 이 사람들이 이 책을 봐서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이 사람들이 그 이후에 2014년에 석탄 석유 그 투자를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 사고가 넓어진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기 생각, 아이디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짧게. quick question. You said that on Wall Street in Washington. I meant Wall Street in New York. Oh, Yeah, okay. sorry. They're trying to influence the economic development in this way. I was just wondering if they're also trying to influence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inside companies, because I think the direction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or innovation is equally important. Yeah, of course, no question. That's what Silicon Valley is all about. That, you see. I mean, Silicon Valley, Stanford University, investment. It's all, they created the brand. They created the idea. The question is, the Silicon Valley big leaders are now saying technology has a downside. I don't want my child looking on the phone all the time. So they're trying to say we have to have other educational methods, what you're thinking about here. Even the leaders in Silicon Valley are saying too much technology is not great for children. We know that already. Yeah. 선생님 예, 짧게. 그 월스트리트 경제체에서 경제체를 바꾸는 말씀하셨는데 기술 발전, 그 혁신의 방향도 바꾸려 하고 있느냐라는 게 질문이셨고요. 답은 실리콘밸리나 스탠포드에서 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거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문제는 그러니까 기술 업계의 큰 리더들도 기술이 가진 그 어두운 면들을 보게 돼서 그 자기 자녀가 핸드폰만 계속 들고 있는 거 싫다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교육법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고 계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도 기술이 너무 투머치 테크놀로지는 좋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Just very quickly, Elon Musk, right? Yeah. Tesla. Of course we need electric cars, no question. Of course we need rapid transit. You have it in Asia. We're driving in and out today with Father Lee, beautiful parking lots, it's all working, transportation. I took the bus from the airport, it's all working. You see, our infrastructure isn't even working. Even before we have an electric car, we need bullet trains. You see, the car companies killed those, the transportation. But so Elon Musk, yes, electric car, rapid transit, going to the moon, limits to technology. We don't need to go to the moon. We need to take care of this planet. You see, that's the power of technology and the imagination are incredible. But the power of this beauty, these ecosystems, this green-blue planet, unique, not just in our solar system, but in the universe as we know it. That's where we have to connect again. You see? I mean, you know this, but I'm just saying. 오늘 마지막 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천 공항에서 버스 타고 서울 시내까지 들어왔는데요. 서울은 그런 인프라스트럭처가 잘 돼 있는데 미국은 자동차가 그런 걸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랑 이런 그 빠른 그
그 KTX 같은 이런 그 기차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에 갈 필요가 없다. 달에 가는 그런 것이 사실 기술을 더 제한하는 면이 있어서 지구부터 돌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정말 이 아름다운 생태계, 우리의 집인 이것과 우리가 어떻게 잘 연결을 하느냐. 이 지구라는 행성이 태양계뿐만이 아니라 이 우주 전체에서 너무나도 독특하고 그 고유한 행성이기 때문에 이것과 우리가 어떻게 잘 연결감을 느끼는가, 그것이 먼저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할 것 같지 않은데 말씀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그 터커 교수님이 페미니스트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도 페미니스트신지는 모르겠는데 그 토마스 베리 신부님의 지구의 꿈을 보면 가부장제에 대한 챕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프리 패트리아칼 그 에이지하고 패트리아칼 그다음에 포스트 패트리아칼 에라 이렇게 구분을 하세요. 근데 이제 포스트 패트리아칼 에라를 생태 시대이고 또 생태 여성주의 에코페미니스트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중요한 그 제도로 말씀하신 국가, 종교, 이런 그 경제 이런 부문에서 아니 제도에서 가부장적 요소들이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생태계 위기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터커 교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그 생태대로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에코페미니스트의 그 뷰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I heard you used to be a feminist. I'm not sure you still are. In Of course. on The Dream of the Earth, Thomas Berry talks about pre-patriarchal, patriarchal, and post-patriarchal era, and he equates post-patriarchal era as ecozoic and eco-feministic ways of life. And when you mentioned the institutions like politics, religion, and economics, I think these institutions, patriarchal institutions,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ecological crisis we are in. So, what kind of contribution ecofeminism can make into the transition into the ecozoic era? Of course I'm a feminist. Never changed. But 당연히 페미니스트고요. 그건 바뀐 적이 없습니다. But I have a wonderful husband. You know, I'm here alone, you know, and I'm doing this work, and he really supported my coming here, especially to talk with you, and with our connections with Professor Kim and Professor Lee, and now Mrs. Khan as well. So I used to talk early on about ecofeminism when the books were first coming out, and then it went into a decline, and now it's coming back again, which is fantastic. So, you know, I could go through I, but I'm the first woman to get tenured in the department at Bucknell University, the first, et cetera, So I've had to break the ceiling. You know, my head hurts a little bit, and I mean, I could tell you so many stories you can't imagine in academia. It is so difficult, even now. There are no tenured women at the School of Forestry and Environmental Studies when we came 13 years ago. 0. This is the oldest environment school in the world, right? And just gradually they added a few. At faculty meetings, I never spoke, et cetera, et cetera. So we can go on, and it's maddening. It's infuriating. So that's why I think if we can change the paradigm of science, you see, which is very condescending to the work that we do. They don't even understand it. But the paradigm of science, which includes all of this, the women problem and so on, but it includes an aversion to the most powerful force that humans can bring forward,
and that is a spiritual force, it's an artistic force, it's a creative force, it's not empiricism, it's not studying things objectively. And when a scientific method, like empiricism, becomes a worldview, when everything is objectified, including women, then we have a huge problem. A huge, huge problem. And scientists have in part created the problem in the US of the communication of the climate change. You see, because of arrogance, a sense of entitlement, etc. So some of the key paradigms we have to change is science, and that includes feminism and so on. But thank you. 예, 근데 제가 그 페미니스트가 아니었던 적은 없고요. 근데 저는 정말 그 훌륭한 남편이 있어서 제가 여기 지금 이렇게 혼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그 김 교수님, 이 교수님, 강 변호사님 만나는 이런 일들도 같이 다 지지를 해주셨고요. 생태 페미니즘이 처음에 이 책을 쓰고 이런 초기에는 좀 강했었는데 이게 좀 내려가다가 요즘 다시 이렇게 올라오고 상승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반갑고요. 저만 해도 개인적으로 제가 첫 번째 여성 한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유리 천장들을 깨놓으라고 제 머리가 사실 좀 아프고요. 들려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참 많지만 학계는 지금도 여성들한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3년 전에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환경대학원이라는 이 수과환경을 여기에 왔을 때 여성이 하나도 없었어요. 교수회의에 가서 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고요. 참 미치고 활짝 뛸 노릇이었는데 근데 그렇지만 우리는 이 과학이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꿔야 하고요. 그러니까 이 과학의 패러다임이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을 좀 이렇게 내려다보고 이렇게 좀 호숨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과학이라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진 것들을 이렇게 많이 회피를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성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창의력 이런 것들을 이렇게 외면해요. 경험주의적인 그런 세계관, 경험 자체가 세계관이 됐을 때 모든 것들이 대상화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는 여성들도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세계관 안에서 자체가 되게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 기후 변화 문제에 있어서는 과학자들이 부분적으로는 문제를 만든 면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오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이런 권리를 가질 자격이 있어 뭐 이런 태도를 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그 패러다임을 바꿔내는 것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I lost the last part. You were talking about change the paradigm of the science. Well, if we study everything objectively, that's an empirical method, and we make the method a worldview, that's what modernity has done. And we've objectified nature, we've objectified minorities, we've objectified women, and we have to change. That's why the most famous saying of Thomas Berry is the universe is not a collection of objects, but a communion of subjects. That's the paradigm shift, the subjectivity within ourselves, within the whole Earth community. 예, 그래서 이 과학이라는 게 어떤 과학적인 탐구 방법, 어떤 대상에 대한 객관적인 탐구를 통해서 발전을 했다면 이런 방법론 자체가 세계관이 됐을 때 소수자라든가 여성들을 그리고 자연을 소외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점에 대한 비판으로 그 토마스 베리 신부님께서 그 너무나도 유명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객체들의 집합이 아니라 주체들의 친교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것이 대상이 아니라 바로 주체성을 회복하는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